안녕하세요. 장원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콘에 접속하셔서 직접 여러분이 만드는 인공지능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대회에 여러분이 모델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콘은 캐글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델을 제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 사이트인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대회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도 있고 상금이 걸려있지 않은 대회도 있습니다.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들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실습 차원에서 조금은 쉬운 기초적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같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건설용 자갈 암석 종류 분류 AI 경진대회라는 이런 대회에 참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회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28일 정도 남았고요. 네, 대회에 다양한 설명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설용 자갈 암석 종류, 다양한 돌들이 있는데 사진을 다 찍었을 때 이게 어떤 돌이다 라는 것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규칙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퍼블릭 스코어, 프라이빗 스코어 있는데 일단 퍼블릭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올렸을 때 결과를 올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퍼블릭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의 30%에 대해서만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라이빗 스코어 같은 경우는 나머지 70%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최종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꼼수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콘에서 보시면 프라이빗 스코어 상위 10개 팀에 대해서 뭐 PPT 제출 후 코드 검증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단계가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데이터를 결과를 낼 수 있는 횟수는 지금 5회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30일 남았는데요. 30일 동안 하루에 이제 5번씩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150번밖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 여러 번 제출하면서 하루에 뭐 10번, 20번 제출하면서 이제 맞춰 가야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경진대회에서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사전학습 모델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딥러닝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모델들을 공개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제출하면 되고요. 네, 파이썬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제약이 걸려 있죠. 네, 뭐 이런 형태의 규칙이 있고요. 상금을 보시면 상금은 지금 없어요. 상금은 없고 그 다음에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딥러닝 입문, 그죠? 딥러닝 1 처음 이제 딥러닝을 접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딥러닝을 다양하게 학습하고 그리고 익혀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이런 대회에 참여해서 한번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한번 평가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코딩 실력들이 이제 실제와 그렇게 실제 실력과 이제 실력으로 녹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타 뭐 자동학습 도구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학습 데이터가 38만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9만 5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8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열어보시면 이게 10기가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샘플 서미션 있고 test.csv가 있고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트레인 데이터 들어가 보시면 이제 7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돌들이 있어요. 이제 etc 기타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형태의 돌, 그다음에 이런 돌, 자 이런 돌이 한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니스라고 하네요. 지니스, 네, 바솔트, 네, 이런 돌하고요. 보시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돌멩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가지고는 네,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돌멩이 종류가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돌멩이가 다양하게 있어요. 네.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기 시기 전에 모델 만들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터 종류가 38만 장.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커요.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을 시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용량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제출하냐면 이런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시게 돼요. 그래서 샘플 서미션이라는 파일인데요. 이 CSV 파일을 보시면 두 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컬럼에는 파일 이름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갑니다. 네, 95,005까지. 그래서 락 타입이 무엇이냐? 자, 지금 ETC로 되어 있는데 아까 ETC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었죠. 이제 바솔트, 머드, 샌드스톤, 기타 등등의 돌멩이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가 용량이 너무 커요. 용량이 너무 커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GPU 이제 3090, 4090 이런 거를 TI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돌리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이 이제 GPU AWS의 그 계정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셔서 거기에 있는 서버를 활용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사실 큰 무리 없이 또 돌리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여러 학생들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콜앱을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이제 이렇게 1기가 압축해서 1기가 용량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 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요. 얘를 이제 이미지를 크롭을 했어요. 이미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원래는 크거든요.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고 512 정도 사이즈인데요. 그 정도 되는 사이즈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이미지마다 다 크기가 다른데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원본 사이즈 그대로 써가지고는 이게 약간 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4 곱하기 64로 이미지를 잘라냈습니다. 이제 64 곱하기 64로 이제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 이제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이미지 텍스처가 좀 망가지거든요. 돌멩이 이제 텍스처가 좀 망가져서 리사이즈를 하는 대신에 크롭을 했습니다. 가운데 이미지 한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64 곱하기 64만 사이즈를 빼가지고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콜앱에서 돌리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압축되어 있는 걸 압축 파일을 풀어야 돼요. 압축 파일을 풀어야 되는데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을 해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대용량 압축 파일을 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압축 파일 푸는 것만 해도. 이제 콜앱에 연결해가지고 풀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요 코드를 실행을 시켰어요. 코드를 실행시켜서 64 곱하기 64로 잘라낸 다음에 별도 MPY 파일, 넘파이 배열을 파일로 해가지고 저장을 따로 했습니다. 자, 코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게 D 드라이브 돼 있죠? 제 컴퓨터 D 드라이브에 이런 형태로 이제 파일이 이제 처음에 들어 있을 때 이제 루트 폴더가 어디냐? 그 다음에 아웃풋을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지금 트레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트레인 들어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인 경우는 이거 테스트로 바꿔줘야겠죠? 네, 테스트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일단 트레인으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내려보시면 일단 지금 이미지를 MPY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MPY 파일로 저장을 할 때 파일을 하나씩 저장을 하면은 역시 파일 개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00개 단위로 잘라 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미지를 하나 받아 가지고 이미지를 64 곱하기 64짜리로 만들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이미지를 64 곱하기 64짜리 이미지 전체를 크기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이미지 중에 이제 64보다 더 작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패딩을 하자. 그래서 패딩을 해서 제로로 이제 넣어주자 라고 하는 게 여기 제로 패딩이 아래쪽에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게 패딩 코드입니다. 패딩 때문에 좀 코드가 길어졌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겟 사이즈는 64로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제 컴퓨팅 환경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난 128도 충분해 혹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이제 돌려봤더니 이거보다는 크롭보다는 리사이즈가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또 리사이즈를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에 대해서 해당 폴더를 쭉 보면서 이제 파일을 찾아요. 파일 찾아서 이제 그게 파일이 아니고 디렉토리다 그렇게 하면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이제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소팅을 합니다. 소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미지가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섞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팅을 했습니다. 소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읽습니다. 이미지를 읽어오겠죠. 읽어와서 크롭을 합니다. 크롭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롭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정수형이 아니고 만약 실수형으로 저장이 되면은 얘가 이제 용량이 더 커져요. 그래서 실수형 죄송합니다. 정수형 uint 파일 0에서 255까지의 값만 가지는 이제 굉장히 작은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미지 리스트에 어펜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넣어요. 계속 넣다가 1000개가 되는 순간 이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네. 1000개가 되는 순간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하는 코드가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개씩 저장을 하다 맨 마지막에는 1000개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렇죠. 500개가 남을 수도 있고, 뭐 3개가 남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일들이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쭉 저장이 됩니다. 네, 파일 이름은 이제 클래스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언더바 한 다음에 00, 0, 0, 01, 02, 01, 02, 예. 0000, 01, 0000, 0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이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파일이 다 저장이 돼요. 네, MPY 파일이 다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아까 위에서 트레인 했었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똑같이 해주게 됩니다. 네,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형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굳이 복사를 해가 조금 다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다르게 한 이유가 테스트 파일로 가보시면, 테스트 폴더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 폴더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이런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인은 트레인 폴더 안에 이제 클래스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네,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테스트 폴더에는 곧바로 파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는 거의 똑같아요. 사실 이렇게 비슷한 코드를 두 번 적는 것은 코딩할 때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해서 이제 저장을 했고요. 저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이 아래쪽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MPI 파일 경로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걸 읽어가지고 앞에 5개 이미지 먼저 시각화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도 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돌멩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PI 파일을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시켜 주셔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코드는 콜앱에서 실행시키는 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이미지 읽어가지고 파일 저장하고 이미지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코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MPY 파일을 여러분이 콜앱에다가 아니죠. 구글 드라이버에 업로드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서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 주시면 구글 드라이브 연결이 됩니다. 저는 어디에 업로드를 했나 하면요. 여기 컨텐츠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 여기까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죠. 그 다음에 데이터란 폴더 안에 스토니안 폴더, 이 안에다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당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해당 폴더에서 ls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서미션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 서미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mpy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mpy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ls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 나눠져 있죠. 아까랑 비슷합니다. 자, cd 트레인에 보시면 이제 네, 트레인 폴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폴더 파일 개수가 확 줄었죠. 네, 1000개 단위로 줄어버렸습니다. 나누기 1000으로. 앞에 이제 형태는 비슷해요. 형태는 비슷하게 엔드 사이트, 그 다음에 0000 000002 3 4 5 6 자, 이렇게 쭉 있죠. 근데 보니까 1 어디 갔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1은 따로 밸리데이션 폴더에다 따로 빼놨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와서 밸리데이션 폴더로 들어가 보면 밸리데이션 폴더에다가 1번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보통 20%에서 30%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했다가는 밸리데이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학습하는데 너무 많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이제 GPU 이제 구글 콜앱에서 이제 요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그냥 한 개만,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 개는 아니고 1000개죠. 요거 하나 안에 1000개의 이미지가 들어있으니까 1000개만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7000개가 되어 있고요. 클래스별로 1000개씩이죠. 7000개의 데이터를 따로 빼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스톤 폴더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기본적인 폴더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3개 폴더가 있고요. 이제 루트 데이터를 설정해가지고 폴더 이름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파일을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체크를 위해서 해당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 안에 1000개가 들어있는 거죠. 1000개 읽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5개만 이제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00개를 다 그리면 힘드니까 지금 5개만 지금 그린 거죠. 네, 앞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잘 들어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기본 이제 맨 앞에 들어있는 패스 자체를 우리가 저걸로 했어요. 그죠? 엔드 사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엔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이미지를 다 읽어왔습니다. 아니죠. 다 읽어온 건 아니죠. 이미지를 읽어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읽진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오늘 문제가 많아요.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앱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미지를 다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이제 다 읽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메모리에 다 읽은 다음에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이제 돌려가면서 했는데, 이제 메모리가 이제 요거를 아까 지금 이미지가 이제 많잖아요. 이제 아까 몇 개였죠? 30만 개였나요? 네, 38만 개. 네, 38만 개를 한꺼번에 올렸다가는 메모리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메모리가 굉장히 많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제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구글 콜앱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냥 다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몇 개씩만 읽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파일에다 일단 저장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계속 읽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딥러닝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임포트가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서 레지넷 50이라고 하는 유명한 딥러닝 모델을 가져와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처음부터 다 빌드를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레지넷이 지금 사전 학습되어 있는 거를 쓰는데, 사전 학습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써도 이제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학습이 잘 스무스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모델을 만드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모델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레지넷 50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레지넷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50 말고도 많이 있고, 그다음 VGNet도 있고, 그 외에 조금 작은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직접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단은 이 유명 모델을 가져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모델로 해가지고 레지넷 50, 그 다음 웨이트를 가져옵니다. 제가 가져와 이미지넷으로 이미지넷 데이터로 이미 학습되어 있는 이제 모델을 이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제 맨 윗단을 날립니다. 이제 맨 윗단이라는 거는 컨볼루션 층까지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제 완전 연결층, 요걸 다 날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이미지 사이즈는 64 곱하기 64 곱하기 3이다. 우리가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이제 동결을 시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레지넷 안에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이미 그런데 학습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중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맨 끝단에 있는 우리가 새롭게 붙이게 되는 그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만, 추가로 붙는 곳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전체 모델 구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시퀀셜이고요. 베이스 모델 잡고 베이스 모델 끝에다가 에버리지 풀링,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요거를 1차원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댄스
완전 연결층 하나만 넣었습니다. 128개. 여러분이 보시고 요거는 자유자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128, 64 혹은 더 많이 늘리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액티베이션은 렐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요거는 이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7개 클래스로 바꿔야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 액티베이션은 이제 우리가 분류 모델이니까 소프트맥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옵티마이저의 학습률은 0.001로 일단 지정을 해놨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꿔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1번이고 뭐가 0번이고 뭐가 3번이고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원래는 클래스가 지금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얘를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하자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to 레이블, 그래서 레이블에 따라서 클래스로 바꿔주는 이런 이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실행을 시켰나요?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지금 다운로드 받는 거거든요. 모델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가중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모델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모델 모양을 한번 볼까요? 모델.summary 하게 되면 모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지넷이 이제 중간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출력을 2 곱하기 2 곱하기 2048인데 얘가 이제 줄여가지고 7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2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얘가 조금 이제 작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레지넷이 원래는 좀 더 큰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24였나요? 27이었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정도인데 지금 64로 해가지고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단에서 너무 좀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지넷 50 말고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서머리를 해보고 이제 2048은 특징수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수 말고 특징수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필터 수가 되겠죠. 필터 수인데 이 앞에 들어가는 2 곱하기 2가 아니고 여기서 베이스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 한 7 곱하기 7, 8 곱하기 8, 뭐 이 정도까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 곱하기 2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대신에 여러 가지 풀링이 있죠. 다른 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플래튼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맥스 풀링 등은 물론 안 되겠죠. 이제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렇게 1차원으로 나오는 그런 풀링 또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또는 플래튼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외 덴스층 등등은 수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래스도 정의를 했고, 정의를 한 다음에 클래스 2 레이블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로딩하는 함수입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로딩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도 사실 한꺼번에 로딩을 해 놓으면 좋은데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을 하면서 중간에 로딩을 하는 거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로딩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배치 함수인데 이거는 잠깐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게 메인 이제 루프입니다. 학습 루프가 되겠습니다. 이제 K의 세션, 클리어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하고 함께 어떻게든 메모리를 조금 효율적으로 써보려고 이제 엄청 노력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함수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요. 코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몇 개의 에폭을 돌릴 것인가 바깥에 있고요. 그래서 에폭 수만큼 우리가 에폭 수를 지금 50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50번 학습을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에폭마다 우리 뭘 하냐면은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배치를 구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파일의 개수가 많잖아요. 개수가 많아서 여러 파일에서 파일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파일을 랜덤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러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배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에는 이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200개씩 모은다 그러면은 한 클래스당 200개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400개가 데이터가 모이겠죠. 그래서 이 1400개를 가지고 학습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200개씩 또 모아가지고 1400개 가지고 또 학습시키고 요게 이제 안에서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텝을 몇 번을 반복하냐면 steps per epoch 해놨죠. 이게 50회예요. 안쪽에서 50회를 반복을 하면은 이걸 우리가 한 에폭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는 사실 에폭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한 번씩 다 학습에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원 에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정의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메모리와 이제 GPU와 기타 등등의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꼼수를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200개씩 골라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돌리고 요거를 이제 50번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 에폭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하고 요 에폭을 밖에서 50번 더 돌리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치를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학습을 시켜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model.fit 하면 바로 학습이 되죠. 근데 그렇게 돌리려면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파일을 다 메모리에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메모리에 다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트레인온 배치로 돌렸습니다. 트레인온 배치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빠르게 돌리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찾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트레인온 배치로 해가지고 이제 한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로스가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에큐러시가 나와요. 요거를 이제 원 에폭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에폭이 딱 되는 순간 이제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 에폭에서는 accuracy하고 loss하고 accuracy 그 다음에 validation loss하고 validation accuracy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해요. 요거를 이제 왜 저장을 하냐면은 이제 에폭을 한번 할 때마다 저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저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특히 여러분 무료 버전을 이제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무료 버전을 쓰다 보면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끊기기도 하고 뭐 메모리가 모자란다 뭐 하다 등등을 해가지고 중간에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처음부터 학습을 하다가 또 죽으면 다시 또 학습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을 저장해 놓습니다. 모델을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전에 이제 학습을 했던 모델을 읽어와요. 읽어온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읽어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델.save가 밑에 있는데 이제 요거를 위쪽에다가 앞쪽에서 모델.load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남은 에폭을 돌리면 여러 번 끊겨도 특별히 문제없이 학습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이브를 넣어놨고요. 이제 모델의 트레인온 배치라고 하는 이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아니죠. 여기 get
get 배치라고 하는 이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가져오는 거죠. 네, 요거는 의외로 좀 길죠. 좀 긴데 랜덤하게 각 클래스에서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배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파일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지금 일단 이렇게 mpy 파일만 봐야 되겠죠. mpy 파일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클래스 이름하고 그 다음에 0000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파일만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건을 줘가지고 파일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파일 패스를 이제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파일에 대해서 이제 읽어오면 되죠. 이미지를 읽어옵니다. 이미지를 읽어오고 이 파일이 결국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읽어온 다음에 이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조금 학습이 좀 잘 되게 하게 하려면 이거를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255로 나눠서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1000개예요. 그래서 파일을 골라가지고 그 1000개가 들어있는데 클래스별로 1000개씩 다 읽어와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역시 메모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00개를 다 읽지 않고 읽어온 다음에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그 1000개 중에서 또 랜덤하게 200개를 선택을 합니다. 5분의 1만 200개만 선택을 해가지고 200개에 대해서만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랜덤하게 우리 샘플 사이즈는 지금 여기서 배치 여기 파라미터를 받아요, 그죠? 파라미터 받아서 이 파라미터 크기만큼만 여기서 민으로 들어놓는 건 뭐냐면은 둘 중에 이제 누가 작으냐, 작은 거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 200개가 안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200개 안 들고 30개, 40개, 50개만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둘 중에 작은 거를 샘플 사이즈로 적습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만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다 같은 클래스잖아요. 여기서 클래스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발트 솔트였나요? 이제 밭솔트였구나. 밭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번호가 몇 번이다 이렇게 것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값을 주고 똑같은 걸로 값으로 전체를 딱 채워버립니다. np 풀로 해서 채워버리고 배치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다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concatenate를 써가지고 이제 배치에 있는 거를 다 하나의 numPy 배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플은 섞는 거죠. 이제 차례대로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섞어가지고 학습에 적절한 구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Y 배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Y 배치를 원하드 인코딩을 해서 리턴을 해주면 전체 코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자, 학습 코드가 밑에 있었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학습을 시키면 되고요. 아래쪽 메모리 관리 이 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지금 메모리가 중간에 계속 죽어가지고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을 이제 원래는 얘가 알아서 가비지 컬렉션 해줘야 되는데 가비지 컬렉션 좀 해라고 좀 다시 한번 권고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리면 50에포크를 제가 돌렸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50에포크만 돌려가지고 정확도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쭉 돌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한 30%까지는 정확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7개 클래스이기 때문에 한 14%, 14% 정도면은 랜덤 셀렉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보다 높으면 뭔가 학습이 된 거예요. 되고 있는 거고 14% 이하다 그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게 되고요. 이제 30% 정도의 정확도로 일단 되는 것 같다. 밸리데이션 정확도가요. 지금 로스 학습 로스하고 학습 애큐러시를 보면은 얘가 점점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27%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더 뒤로는 안 돌려봤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더 뒤로 돌려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경향이 보이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델의 구조 자체를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요거보다는 레지넷 50보다는 좀 작은 모델을 사자학습 모델을 가져와서 학습을 시켜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여러분이 직접 모델을 만드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다 된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불러와서 실제 제출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가져오는 로드 모델 함수를 임포트 하고요. 여기서 경로 설정한 다음에 모델을 가져옵니다. 사실 모델을 안 가져와도 되거든요. 왜냐면 위에 학습을 했으니까 모델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굳이 여기 로드 모델이 들어있는 경우는 위쪽에서 뭐 한참 학습을 하다가 좀 내려오면은 끊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50에폭 중에서 50에폭을 돌리려고 하는데 47에폭 돌다가 이제 사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46에폭만 돌고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샘플 서미션을 가져와서 이걸 기본 틀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될 거다라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샘플 서미션 파일을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파일을 일단 또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파일, 모든 파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읽어온 다음에 로드한 다음에 정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사용해서 프리딕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PREDS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PREDS는 이제 그거죠. 이제 어느 클래스에 속했나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여기서 argmax 함수를 써가지고 몇 번 클래스다라는 인덱스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제 predicted label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락 타입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요 형태잖아요. 요 형태고 샘플 서미션인데 요거 파일 읽어와가지고 아이디는 사실 손을 댈 필요가 없고요. 락 타입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가 맨 처음에 1000개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1000개 단위로 저장이 돼 있잖아요. 1000개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프리딕트를 하고 프리딕트해서 요 위치에다가 1000개를 쫙 넣고 또 아래쪽에 또 1000개를 딱 넣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CSV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파일이 나왔어요. 이제 나왔고요. 이제 여기는 불필요한 코드네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거를 이제 CSV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은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리더보드 제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보드에 보시면 지금 제가 제출하는 것이 2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5%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요 결과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밸리데이션 정확도가 26%였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업로드를 했는데 25%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밸리데이션 정확도를 보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보면 요게 만약에 90%가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냈을 때도 한 90%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조금 선정이 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의 모델을 한번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더 높은 순위, 높은 점수를 한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팁을 몇 가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무료 버전으로 돌렸어요. 이제 무료 버전으로 돌렸고 무료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47에포크까지 돌리다가 죽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번 더 돌리면 사실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 버전으로도 한 25%, 30% 정도는 이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앞에 좀 약간 일종의 삽질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서 삽질을 좀 많이 했던 상황이라서 이제 이게 GPU가 여기서 이제 런타임 유형에서 여러분 GPU로 하실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GPU로 하실 수 있는데 GPU가 한 12시간 쓰면 이제 제한이 걸린대요. 12시간 정도 쓰면 제한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 초기화 돼가지고 더 쓰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또 12시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한 3시간, 4시간 요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형태로 무료 버전으로도 어느 정도는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무료 버전만으로 이거를 좀 여러 번 많은 횟수를 트라이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결국 구매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학습을 다 하고 나니까 예측을 할 컴퓨팅 자원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이게 $10 정도인데 $10 정도를 내고 이제 한 달치 100시간 정도를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면 이제 요 암석 정보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64 곱하기 64로 줄여놨잖아요. 그래서 64 곱하기 64로 줄여놓은 상태에서는 큰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게 진짜 뭐 말도 못하게 빠른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한번 돌려보면 얘가 함수를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 그 제법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유료 구매이긴 하지만 그래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인 상태에서 아까 지금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보니까 A100이 들어있던데 A100은 좀 빠를 거예요. A100으로 하면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 유료라고 해가지고 A100을 항상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제법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한 번에 이제 뭔가 이렇게 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상당히 어려워지실 수 있고요. 이제 모델들을 몇 가지 돌려보면서 어떤 모델을 했을 때 가장 좋을까 하는 부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은 에폭을 가지고 좀 여러 번 좀 트라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정도면 성능 향상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컴퓨팅 자원을 한꺼번에 많이 써가지고 여러 번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50에폭씩 돌리면 안 돼요. 50에폭씩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거를 처음에 뭐 에폭을 5개, 10개 요 정도만 돌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50에폭 이렇게 10에폭, 50에폭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가 뭔가 죽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돌리면 아마 될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코랩이 한 번씩 좀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돌아가면은 이제 런타임을 이렇게 껐다가 이제 새로 연결을 시키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정도 설명드리면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지금 돌아가죠. 점이 하나씩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이제 다양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이거를 시작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달 뒤에 시작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이제 한 달 뒤쯤에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번에 데이콘 대회에 직접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의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